안녕하세요. 리치 드리머입니다. 오늘은 대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변경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재미없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재개발 투자 혹은 재개발 입주권을 받을 목적으로 어떤 부동산을 사신다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선 재개발 투자를 왜 하십니까? 투자도 있겠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즉 입주권을 받을 목적으로 대부분 재개발 투자를 하실 텐데요. 만약에 애매모호한 법률 조항이라든가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재개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날벼락이겠죠. 지금 대전은 아파트 분양이 한창입니다. 도마변동 11구역의 호반 서밋 그랜드 센트럴하고 선화구역의 해링턴 플레이스 휴리움 같은 경우가 둘 다 재개발 구역입니다. 이런 구역의 큰 평수 74나 84의 조합원 분양가하고 일반 분양가의 차이는 2억 이상 납니다. 근데 내가 이런 구역의 어떤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물건을 샀다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조합원이 안 되게 되면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는 재정비 촉진 구역이 상당히 여러 군데 있는데요. 뭐 도마 변동 구역이라든가 선화 용도 구역이라든가 뭐 이렇게 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런 구역에서 권리 산정 기준일에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권리 산정 기준일 같은 경우는 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33조에는 분명히 고시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대전 각 구청들, 이거 인가권자들인데 인가권자들은 그날 최초 고시일을 재정비 촉진구역 고시일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타 시도 같은 경우가 법제처 해석에 의하면 다시 촉진구역으로 지정된 날, 정비구역으로 다시 지정된 날을 본다고도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전 재개발 구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분양 대상자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는 대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변경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얼마 전에 중도일보에 기고한 글이 있습니다. 대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기고를 했는데 한 6가지 사항을 제가 기고를 했습니다. 뭐 제가 이런 기고로 인해서 바뀔 수 있다 없다 이야기는 못하겠지만은 좀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조금 정확하게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6가지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 타시도 조례에 비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비 계획을 위반하는 위반 대상자들의 숫자, 퍼센테이지가 아직도 너무 높습니다. 타시도에 비해서 높은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분양 대상자의 토지 면적도 좀 합리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소밀도 산정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사문화된 조례 개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바뀌어야 되는데 가장 큰 의미가 뭐냐면 이게 누군가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조례 내용이지만은 이런 재개발 재건축의 물건을 갖고 있는 분한테는 인생을 바꿀 크게 좌우될 수 있는 점이 있다 보니까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얘기하면 6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도 조례에 명확한 기준이 없고 위반 제한 요건이 완화하는 거 필요한 거, 호소밀도 산정, 다툼에 발생할 소지가 있는 조례 개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확한 기준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분양주택 공급 기준에 보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이 분양 대상자를 한 명의 분양 대상자로 본다. 흔히 얘기한 쪼개기를 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이 다세대로 변경된 경우에 한 명만 입주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한데 기준일이 없습니다. 이게 원래는 기준일이 있었습니다. 2009년 6월 5일 날 삭제되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건축물 준공 이후였습니다. 하지만 타시도가 대부분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로 바뀌어 있다 보니까 대전시도 이제 이런 내용을 따라서 권리 산정 기준일의 의미로 아마 이걸 삭제를 했던 모양인데요. 하지만 이 내용이 정확한 기준일이 없다 보니까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을 당시에 이게 건축물 준공 이후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정확한 명확한 기준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또 똑같습니다.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에도 기준일이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9년 6월 5일 날 삭제가 되긴 했는데 당시에 건축물 준공 이유가 삭제됐습니다. 이렇게 삭제됐던 이유는 이게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얘기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게 좀 이런 부분을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타시도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는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서울과 울산만 이제 준공 이후에 분리해서 소유하면 안 된다. 다만 소유 면적, 소유 토지 면적이 어느 정도 일정 면적만 되면 다 준다는 얘기인데 지금 대전같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건축물과 토지를 분리해서 소유하면 소유 토지 면적 일정 부분 이상이 돼도 60제곱미터 이상이 돼도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빨리 좀 바뀔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정비 계획 위반 제한에 필요한 요건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토지동 소유자 3분의 2 이상,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입니다. 하지만 타시도 같은 경우는 정비구역을 신속하게 지정받아서 쪼개기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대부분 완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 60%, 부산도 60%, 광주 5분의 3, 5분의 3이 60%입니다. 울산도 60%인데 대구와 대전만 아직 3분의 2라는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재개발 구역에 반대를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조합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4분의 3이라는 요건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비계획 위반 제한은 굉장히 빠르게 좀 해서 쪼개기를 좀 방지하고 많은 분들이 반대하는 재개발을 못하게 하는 조항이 두 개 다 갖춰지기 위해서는 이 요건도 토지등 소유자 60% 이상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호수밀도 산정에 합리화입니다. 현재 호수밀도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굉장히 낙후된 주거 지역이 많은 곳에 상업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 높은 연면적을 갖고 있는 건물들이 들어올 경우에 아무리 노후된 동수 한 주택 하나하나가 많아도 연면적에서 3분의 2 이상이 되지 않으면 정비계획으로 지정받지 못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호수밀도라는 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느냐가 들어왔는데요. 현재 대전 같은 경우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한 층만 봐서 몇 세대인가 이제 측정을 하고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다세대하고 똑같은 주거 형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 동으로만 칩니다. 비주거용 건축물 같은 경우도 아무리 넓고 연면적이 넓어도 딱 한 동으로 치다 보니까 이 호수밀도 산정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불합리해 보입니다. 이러다 보니 서울특별시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바꿨는데요. 다세대와 다가구 모두 포함해서 이제 산정을 하고요. 비주거용 건축물 같은 경우도 90제곱미터당 한 동으로 산정합니다. 이게 굉장히 합리적으로 바뀐 건데요. 이런 꼭 재개발이 필요한 곳인데 높이 있는 신축 건물, 연면적이 많은 신축 건물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건 대전도 빨리 서울 따라가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사문화된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주택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분양 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 조합원 순으로 배정이 되는데 이 초과되는 거, 8호 초과되는 거는 이게 좀 문구가 애매모호합니다. 총 건설 가구의 100분의 50 이하가 분양 대상자에 분양될 경우에는 규모별로 100분의 50까지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 애매하죠. 이게 100분의 50 이상을 분양할 때는 권리가액 순서 아무 상관없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될 것 같고 8호 초과는 조합원들이 50% 이상 가져가지 못한다는 내용 같기도 하고 좀 애매모호한 내용이라 타 시도는 대부분 많이 바꿨습니다. 조합원이 이 건축을 하는 주인이고 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주인인데 내가 먼저 좋은 물건, 좋은 층, 좋은 향을 배정받는 건 당연해 보입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 광주, 인천, 울산 같은 경우는 저런 조항이 싹 없고 그냥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 감정평가액 플러스 비례율한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도 대전은 이런 예전 서울특별시 조례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개정될 필요가 있는 게 얼마 전에 이건 이제 재건축, 숭어리섬 용문 1, 2, 3 같이 재건축에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재개발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만 해당 사항이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조합원 분양 신청했던 문화동 8구역 같은 경우가 8호 초과 물량이 꽤 있었습니다. 이쪽은 지금 거의 대부분을 조합원들이 가져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조항 때문에 만약에 조합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보니까 이건 좀 개정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종전 토지 건축물의 소유권은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 대부분 분양 신청 마감일입니다. 조합원 분양 신청 마감일인데요. 이게
현재 부동산 등기부에 따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 등기부에 따른다고 나와 있는데 등기일인지 접수일인지 불분명합니다. 대전시에 해석을 요구했을 때는 접수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타시도는 대부분이 상당수 등기 접수일로 바꾸고 있고요. 서울, 부산, 광주 같은 경우가 이제 이미 바꿨고요. 나머지는 아직 바꾸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이게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 조항입니다.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한 필지의 토지를 구역시장 공람 공고일 이후 분할 취득, 이건 쪼개서 취득했으니까 당연히 안 되는데요. 공유 지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구역시장 공람 공고일 전에 이미 공유 지분으로 취득한 토지를 사오는 거는 되는 걸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요. 이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해석으로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 시도에서는 공유 지분이라는 얘기가 앞으로 공유로 취득하는 건 안 된다고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공유 지분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이제 된다는 의미죠. 그 공유 지분으로 갖고 있었던 거를 취득해갖고 60제곱미터를 맞추게 되면 된다는 내용인 걸로 바뀌고 있는 건데요. 대전도 빨리 좀 이렇게 바뀌어서 이걸로 지금 굉장히 여러 재개발 구역에서 혼란이 좀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빨리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개정이 필요하기도 하는데요. 분양 대상자의 면적, 대전 같은 경우는 대전광역 건축조례 39조 규모 이상이라고 돼 있다 보니까 39조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세 군데의 면적이 다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이 주거지역에서 하게 되면 60제곱미터 이상이면 내가 분양 대상자가 되는데 상업지역에서 하는 뭐 당대 B구역, 은행 1구역, 선화 1구역, 선화 2구역 등 많죠. 이런 곳을 하게 되면 60제곱미터로 갖고는 분양 대상자가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15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니까요. 지금 이 합리적으로 바뀌는 지자체가 많은데요. 우선 서울 같은 경우는 용도지역 따지지 않고 90제곱미터 이상이면 무조건 분양 대상자가 어느 용도 지역이든 상관없이 되고요. 광주도 이제 용도 지역 구분하지 않고 31조 2로 이게 주거 지역에 60제곱미터 이상만 되면 된다고 보고요. 울산도 이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대전도 이렇게 만약 60제곱미터를 내가 토지를 갖고 있는데 주거 지역에 있으면 재개발 분양 대상자가 되는 사람이 상업 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분양 대상자가 안 된다면 굉장히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바꿀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까지 보는 분이 계실려나는 모르겠습니다. 좀 어렵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개정이 꼭 필요합니다. 명확하지 않은 조문으로 인해서 피해 발생을 좀 예방하고,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분인데 안 되는 경우, 이런 사람들 구제해 줄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다툼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툼으로 인해서 이제 정비 사업이 지연된다면 이건 다 조합원들의 손해로 나오다 보니까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명확하지 않은 조례로 분양 대상이 되지 못하는 부동산을 매수해 갖고 손해를 보는 분들의 피해도 예방할 필요가 있고, 호수 밀도로 인해서 일정 요건 미비로 인해서 재개발 쉬지 못하는 구역들, 이런 구역들의 구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는데요. 저희가 좀 많이 요구하고 하면 개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